사실입니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화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스리랑카인 5명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고성군의 항공주력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고성군은 무인 항공기 사업과 더불어 유무인 항공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등으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화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동에서 불이 났는데 ESS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도 설치돼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진교면 태양광 발전시설. 지난 21일 오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나 건물 판넬이 불에 타 휘어지고 인근 전봇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소식에 여러 대의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리튬 전지는 물에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연기만 시커멓게 막 많이 올라왔지. 8시, 9시 때들까지 아마 차가 1호차가 다 있었지 않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지난 2017년 268곳, 지난해에는 947곳이 새로 설치돼 전국에 1,490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ES 사업장은 92곳, 대부분 태양광 발전과 공장 등이지만 대학과 복합 쇼핑몰에도 3곳이 설치돼 화재 발생 때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아직까지 화재 원인을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안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확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7건, 지난해 거창에서 2건, 올 1월에는 양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함께 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스리랑카 노동자 5명이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다가구 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다가구 주택.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42살 A씨와 30살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스리랑카인 41살 C씨를 비롯한 3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A씨와 B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인근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다툰 사실을 따지러 갔다가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스리랑카인 2명에게 흉기에 찔려 이들은 인력 사무소를 통해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등 가담자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5명뿐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을 상대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치료가 끝나면 출입국 사무소의 인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내 독립운동 예우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도지사가 미발굴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장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독립운동 선양사업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내일 개막하는 2019 사천 에어쇼를 앞두고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사장인 사천 비행장에는 대형 버스와 어린이 승합차, 장애인 차량 외에는 진입을 제한하며
만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인근 8곳의 임시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또 진주역에서 행사장까지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하루 서너 차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의 항공주력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부품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고성군은 무인 항공기 사업과 더불어 유무인 항공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카이 항공기 부품 공장이 들어설 고성 2당 일반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면적만 13만 제곱미터로 완공이 되면 고성군의 첫 항공기 주력 산업단지가 됩니다. 조성 계획부터 기업 유치, 착공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이는 면적의 절반 정도인 5만 9천 제곱미터 터에 700억 원을 들여 항공기 부품 공장 1동과 사무동 1동 등 모두 8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빠르면 내년 9월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카이는 지난 6월 이스라엘 군수업체와 우리 돈 6,200억 원에 미국 제트기 G280 주날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30년까지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날개는 모두 고성에서 생산됩니다. 이 공장에서 특정 부품을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당장 수주를 해서 생산하는 것이 민수 위주고 생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공장은 항시라도 활용을 할 겁니다. 항공기 부품 공장이 가동되면 고성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만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42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고성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됩니다. 조선 산업의 위기를 항공산업으로 대체하자라는 것이고요. 고성군의 새로운 도약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성군 동해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에 이어 2당 일반산업단지 착공까지 고성군이 유무인 항공기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미국 대통령이 정한 마감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정부가 25일 대외 경제장관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등으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 정부가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25일에 열고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인데 부정적 전망이 강합니다. 함안에서 벼와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조병옥 씨. 2,300여 제곱미터 논에서 수확한 쌀로 한 해 2천만 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지만 비료값 등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20여 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개발도상국 특혜로 수입쌀에 붙는 관세와 농업 보조금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라진다면 답이 없습니다. 식량자급률은 더 떨어졌고 농업 생산성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수치 구조, 즉 농업 소득은 거진 제자리 걸음이란 말입니다. 25년 전에 비해서 한 개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한국 농업 구조인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정부가 25일 공식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농업 분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위를 포기하면 특별 품목 지정이 불가능해서 513%인 쌀 관세는 393에서 154%까지 낮아질 수 있고 농업 보조 총액 한도도 절반 정도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는 고추, 마늘, 양파 등도 마찬가지. 이에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팽개치며 농업을 포기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하라. 한국 농업은 20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우리 농민 다 죽이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하라. 한편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하면 전국에서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철도 노선 정비 과정에서 노동자 61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철도 노선 정비 관리 도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59건이며 이 사고로 61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9월 작업자와 기관사의 열차 운행과 작업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 정보 교환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남 교원은 모두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경남은 2015년 5명, 16년 3명, 17년 12명, 18년 11명, 19년 3명 등 모두 34명이었습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9명, 성풍속 비위 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사천의 방위사업체인 주식회사 조이를 방문해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것으로 왕 청장은 업체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해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지역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진주시의회는 경로당 등록 조건인 이용 정원과 시설 면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냉난방비 등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문산읍 관정과 삼동 경로당 등 진주 지역 27개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토주택공사 LH가 노동 존중과 인권 경영을 실현하고 건설공사 하도급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33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습니다. LH는 또 건설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와 건설 노동자 전자카드제를 건설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금 조달용 특수목적 채권 1,1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발행한 채권은 만기 2년, 금리 연 1.5%며 투자자의 높은 관심 속에 4,600억 원의 자금 수요가 몰려 애초 발행 목표보다 3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채권은 자금의 용도와 관리, 계획사업 평가, 사후 보고를 비롯한 엄격한 국제 기준을 통과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를 가결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환영한다고 밝히고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민노총은 이번 조례가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소외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